실물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돌아가고 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실물 경제가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요. 두 번째가 포퓰리즘이었죠. 그래서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거리두기 해제하고 경제는 조금 더 거리두기 할 때보단 살아나니까 돈 뿌리는 거 억제하고 물가를 더욱 잡아야 할 시기죠. 그런데 오히려 더 뿌리고 있더라.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왜 경제가 자꾸 위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자꾸 저희가 가뜩이나 뭐 민주당 유튜버 소리 듣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뭐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죠. 경제 유튜버입니다. 왜 자꾸 정부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봤을 때 확실한 게 없어요. 첫 번째, 물가 대책이 있느냐? 물가 대책이 지금 굉장히 엇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 대책. 이것도 세워야 되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경제 활성화가 잘 일어나고 있느냐?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경제 활성화가 대부분인데 낙수 효과가 되던 시기가 있고 지금은 아닌 시기예요. 낙수 효과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증거는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가 벌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첫 번째 물가 대책을 봅시다. 자, 물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물가라는 게 뭐죠? 실물 가격이죠. 즉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막 집값은 계속 우상향합니다라고 짓거리던 인간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 그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자산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경기가 같이 성장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일 때나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화폐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유동성 회수.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금리 쪽으로는 인상이 들어가고 있다. 기준금리를. 근데 유동성 회수가 돌아오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돈을 풀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뭐예요? 시중금리를 오히려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 대책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가가 왜 안 잡혀요? 세계적으로 안 잡히니까?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원 들어가고 플러스로 세금 완화해서 유동성 더 풀리게 만들죠. 왜냐면 유동성 회수가 더 안 되는 상황이죠. 유동성 회수를 덜하게 만들고 기준금리만 올리는 거 가지고 물가가 잡힐 거라고 믿으면 큰 오산이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물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죠. 아 갑자기 뭐 한 23년 돼 보니까 물가가 한 4%밖에 안 올라가더라. 물가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23년에는요 진짜로 역기저 효과가 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더라도 그게 물가가 정상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 장기화 될 것이라는 거죠. 조금 상승률 자체는 떨어져 보이더라도 이미 오른 데서 더 오르는 거니까. 그리고 금리에 개입하고 있죠. 기준금리는 올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까지 안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은행이 수익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은행 금리 낮추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은행 수익은요 세계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순위가.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주담대 고정금리를 4% 요거 하는 거를 안심전환대출을 어디까지 확대하겠다? 9억 원까지. 4억에서. 요게 지금 무슨 뜻이냐? 9억이 뭐예요? 고가 아파트의 기준이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올라버리면서 고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오죠. 그런데 9억짜리 아파트 쉽게 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삼아 버리겠다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게 통과가 되면은 9억을 기준으로 삼아서 더 올리도록 만들겠다. 심지어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심리를 맞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뭘로? 금리로. 주담대 금리 상단 지금 7% 돌파했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4%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끌족들이 금매물 내놓지 않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금매물이 안 나와요?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집을 안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살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계속 짜잘한 것만 건드리고 있잖아요. 큰 건 못 건드리고. 큰 거 뭐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이랑 DSR. 이걸 못 건드니까 여기서 이제 안심전환대출. 이런 거 나오고 있는 거고 DSR 못 건드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50년 주담대, 체증식 40년으로 확대, 미래소득 반영 이런 거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가를 잡는데 맞는 정책이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맞는 정책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꼼수를 써가지고 없애려고 한다는 거는 지금 경기에 굉장히 안 좋아지는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다.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죠. 지금 금리에 직접 개입을 한 결과.
그러니까 터키같이 박살을 안 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하고 DSR은 철회시키진 않되 꼼수를 계속 쓰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역행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은 이런 정책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칠 것이다. 거기다가 IMF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권고를 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보유세 강화, DSR 강화.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 다 외면하고 있다. 왜?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역행하고 있으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겠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게 아까 소상공인에게 41조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냐. 혹은 아까 뭐 주담대 안심 전환 대출을 해주면서 재원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어떻게 조달을 하냐. 그러면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금리가 낮춰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30년 만기 고정금리예요. 그러면 30년짜리 MBS를 발행해야 되죠. 그러면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 이거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디서 채권을 발행해서 어디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주금공.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 즉 뭐예요? 우리 깎아주는 거 가지고 왜 배 아파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영끌족들에게 4% 안심 전환 대출해주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영끌족들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다 죽인다 이거예요. 저것만 그러겠어요? 자, 그래도 자영업자 탕감해 주는 건 이해한다 칩시다. 요거는 크게 우리가 그래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봤을 때 영끌족들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냐.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준다고 칩시다. 왜냐면 자영업자 빚이 2년 새 3배로 늘어났으니까 90%는 좀 과하지만 죽지 않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요, 자영업자도 돕는 게 아니다. 앞에선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 돕는 척하면서 뒤에선 뒤통수 치고 있죠. 자영업자가 살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요게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지원은 왜 하는 거예요? 경기 활성화가 되기 전에 죽지 말라고 금융 지원을 하는 거지. 핵심은 경기 활성화가 돼야 되고 소비가 늘어야 되죠.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럼 마트 소비는 늘겠죠. 마트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외적인 다른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책 있잖아요. 책 제목이 정확하진 않은데 붕어빵을 주느냐 아니면 붕어를 낚는 법을 알려주느냐. 그럼 붕어를 낚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붕어빵을 주면서 붕어 낚싯대는 대형 마트한테 주고 있는 거다. 뺏어서. 당연히 더 침체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테고, 수입이 줄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죠. 경기는 당연히 더 안 좋아진다. 거기다가 아까 외환 문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신한, 우리은행 등에서 거액 외환 이상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7억 달러. 우리은행에서 5개 업체가 작년 9월부터 6월까지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을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보냈다. 명목은 수입 결제 대금인데 이걸 보기에는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가정집이더라. 그랬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예요? 가상자산 투자. 자,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판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집 산다는 외국인들, 그들 뭐 중국인들이 집 많이 산다. 그거 대부분 여기 집 사는 사람들 예전에 저희가 통계 내봐서 알겠지만 가격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중국 국적에 한국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 걱정하기 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 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친일파들부터 잡아라. 매국노들부터 잡아라.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매국노들이죠. 그거 가지고 돈 더불어 처먹겠다고. 이러면서 왜 하니? 지금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9개월 사이에 7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그것도 걸린 5개 업체가 우리은행에서만. 외화가 빨리 빠져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그런데도 막 이렇게 탕감 막 해주죠. 지금 비투족을 탕감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모럴 해저드 이야기 나오는 거 왜요? 8,500억 탕감해줬더니 다시 100억대 주식 투자하고 있다. 개인 회생을 8,500억을 했는데요.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주식 구매가 100억을 하더라. 그렇다는 건 이 8,500억 중에서 적어도 100억은 넘게 갚을 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한 거예요? 빼돌린 거죠. 비투족들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걸요? 그걸 구원해 주겠다고요? 어떻게 잡아낼 건데? 지금 왜 비투가 다시 늘어나게요? 뭔 짓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비투에서 번 돈은 따로 빼돌리고
빌려가지고 투자 늘리고 그래서 개인 회생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바보가 빚을 바로 갚냐. 절대로 빚 갚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하던 인간들이 있었죠. 나쁘게 말하면요. 사회의 악들이죠. 그래서 뭐 이자라도 제대로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래놓고서 회생 때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 때려버리고 그런 인간들은 굉장히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는 망한 게 아니니까 의도적이죠. 자, 그래서 경기 침체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선행지수 봤을 때 어때요? OECD에서 6개월 뒤에도 경기 위축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1년 뒤에 경제 위기 올 확률이 지금 66%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왜? 근로소득은 무시하고 불로소득은 찬양하면서 언론이 그렇게 띄워주고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 만들고 그래서 이제 불로소득 좀 깨지나 싶겠더니 영끌 구제하고 비투 구제해주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 생기는 것들 그거 이용해가지고 외국에다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노들 늘어나고 있고 이거야말로 헬조선 아니냐. 결론 뭐예요? 일단은 물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렵냐? 기준금리는 올리는데 정부에서 시중금리에 압박을 넣고 있고 돈을 회수하려면요 기준금리로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금금리를 통해서 예금을 하도록 만들어서 돈을 묶고 대출금리 올려서 대출을 갚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억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유동성 회수는 감소되죠. 그런데 문제는 반대쪽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유동성을 풀고 있죠. 뭐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DSR을 꼼수로 완화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원을 풀고 있다. 문제는 요게 지금 물가 잡기는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세수는 줄였죠? 채권은 많이 발행했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암을 1기 때 수술해야 되는데 2기로 키우고 있어요. 문제는 수술비를 암 키우는데 쓰고 있어요. 탄 거 먹지 마세요 하고 있는데 탄 거 엄청 먹고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막상 암이 2기가 돼서 더 대수술이 필요할 때는 수술비가 없더라. 몸에 안 좋은 거 먹느라고.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환 이런 거 막 빼돌리고 이런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망조 때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물 경기 전망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영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 무너지면 경제 확 안 좋아지는 거 보이죠? 그랬을 때 소상공인 지원하는 척하면서 붕어빵을 주고 낚싯대를 뺏어가고 있다. 실물 경기 침체가 꽤나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